수십 년 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에너지 족쇄. 드디어 이걸 끊어낼 수 있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하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석유의 포로 신세에서 에너지 수출국이라는 거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엄청난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이제 우리 기름값 걱정 끝났다? 이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 오늘 제 이야기 다 듣고 나시면 이래서 전문가들이 한국을 미래 에너지 수출국이라고 부르는구나.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왜 석유의 포로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고요. 지난 50년간 얼마나 고통스럽게 대안을 찾아 헤맸는지, 그리고 마침내 수소라는 해답을 찾고 결정적인 기술 돌파를 이뤄내는 과정까지 따라가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떻게 국가 전체의 거대한 베팅으로 이어져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고 있는지 그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1부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바로 에너지 의존성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94%. 와,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94%를 해외에서, 그러니까 돈 주고 사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땅에선 기름 한 방울, 가스 한 톨 안 나잖아요. 그러니 저 바다 건너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경제 전체가 그대로 멈춰설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인 거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에너지가 들어오는 길이 거의 외길이라는 겁니다. 지도에 빨갛게 표시된 곳,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여기가 가장 좁은 곳은 폭이 33km밖에 안 돼요. 근데 전 세계 원유의 20%가 바로 이 좁디 좁은 길목을 통과합니다.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이나 마찬가지인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찔한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무려 95%가 바로 저 33km짜리 바닷길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계 5위 원유 수입국의 경제 전체가 그 좁은 길목 하나에 달려있는 거죠.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공포가 아니에요. 과거에 정말 뼈아픈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동안 그렇게 필사적으로 다른 길을 찾아 헤맸던 겁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오일 쇼크. 정말 끔찍했죠? 기름값이 막 3개월 만에 4배가 뛰고 주유소 앞엔 차들이 끝도 없이 줄 서 있고, 이 충격 때문에 전 세계가 부랴부랴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간헐성. 그러니까 바람 안 불고 해지면 그냥 발전이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배터리가 나왔는데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배터리가 승용차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비행기나 저 거대한 컨테이너선, 대형 트럭 같은 걸 움직이려면 배터리가 너무 무겁고 커지는 거죠. 비유하자면 비행기의 연료 탱크를 한 50개쯤 싣고 날아보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두가 한계를 느낄 때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가볍고 강력한 수소였던 겁니다. 네, 그렇게 50년을 돌고 돌아서 마침내 찾아낸 마지막 해답. 청정에너지의 성배라고까지 불리는 바로 그 수소입니다. 그린 수소. 원리는 진짜 간단하면서도 아주 우아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 전기가 남아돌 때 그 남는 전기로 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럼 수소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전기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는 거죠. 딱 그거예요. 에너지를 깡통에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 따서 쓰는 에너지 통조림.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수소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같은 무게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냐는 건데 수소가 휘발유보다 거의 4배나 더 강력합니다.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더 좋은 건 이걸 태워도 나오는 건 오염물질이 아니라 깨끗한 물뿐이라는 거. 완벽에 가깝죠? 자, 여기서 다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완벽한데 왜 이걸 진작 안 썼지? 맞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가 끙끙 앓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딱 하나의 거대한 벽이 있었거든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비용 문제.
그린 수소 1kg을 만드는데 드는 돈이 전 세계 평균으로 따져도 거의 10달러.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훌쩍 넘었어요. 휘발유보다 몇 배나 비싼데 누가 쓰겠어요. 그래서 뭐 독일이다, 일본이다, 미국이다 수소 시대를 열겠다고 다들 큰 소리는 쳤지만 이 비싼 가격 때문에 아무도 대규모로 상용화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40년 묵은 숙제를 대한민국이 그리고 삼성이 풀어내고 맙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삼성이 내놓은 컴파스 H2라는 이 기술이 그냥 게임 체인저였어요. 기존 기술이랑은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수소 생산 방식이었거든요. 이걸로 만든 수소는요, 반도체 만들 때 써도 될 정도로 순도가 엄청나게 높고요. 만들자마자 바로 실어 나를 수 있게 고압 상태로 딱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옛날 기술이랑 혁신적인 최신 기술, 이 두 가지를 다 써서 효율을 끝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삼성은 이 기술을 들고 곧장 오만으로 갔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던 그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하게 피해서 인도양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안전한 곳에다가 미래 에너지 기지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의 족쇄를 끊고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길을 연 거죠. 규모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나 되는 땅을 무려 47년 동안 독점 계약했어요. 47년.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평생 직장 생활하고 은퇴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한 세대가 통째로 이 프로젝트 하나로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계약인 거죠. 근데 이건 삼성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의 거인들이 전부 뛰어든 말 그대로 국가적인 프로젝트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딱 그려지실 겁니다. 수소를 만드는 생산은 삼성이, 그 수소로 달리는 자동차는 현대차가, 이걸 액체로 만들어서 운송하는 건 SK가, 그리고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은 두산이 맡고 있죠.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경제의 A부터 G까지를 한국 기업들이 그냥 통째로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그림을 완성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우리 일상,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2040년 계획을 보면 미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도로에는 620만 대의 수소차가 다니고 전국에는 수소 충전소가 1,200개나 생겨요.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제적 가치가 43조 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42만 개나 생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가격이겠죠. 지금 1kg에 10달러나 하는 이 비싼 수소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5달러로 낮추는 데 목표예요.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서 1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수소가 휘발유보다 싸지는 날이 정말 머지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날이 오면 기름값 걱정이라는 말은 정말 역사책에서나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오일 달러를 벌기 위해 저 뜨거운 중동 사막으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의 치와 땀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땅에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미래를 우리가 직접 설계하기 위해서요. 자원 하나 없어서 늘 서러웠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 하나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짜릿하고 통쾌한